안녕하세요, 김줄스예요. 벌써부터 추워 죽겠습니다. 밖은 이렇게나 추운데 아침부터 나오고 싶어 안달이 난 공장. 나와. 날 나오잖아 글로. 추위에 쫄아버린 걸까요? 멈춰버렸는데. 밖이 춥건 말건 오늘도 1, 2내는 쏟아져 나옵니다. 자연스레 천공작도 합류. 자, 공사 시작 79일. 현장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오늘은 건물의 외벽에 구조용 보드를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하자인 줄 알았는데 목재는 수축 팽창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구멍을 남겨둔다고 합니다. 목조주택의 벽체에 이렇게 구조용 보드를 붙이는 건 누르는 힘에는 강하지만 미는 힘에는 약한 목조주택이 하나의 면으로 일체화돼서 더 튼튼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살만 있는 연은 하늘을 날지 못하지만 살에다가 종이를 붙이면 하늘을 날게 되죠. 그것과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잠깐 아래에 내려왔는데 뱀 잡아먹는 줄 알았어요. 뭐하고 있는 거야? 뭐 나쁜 짓 하다 들킨 표정인데? 얘는 또 여기서 뭐해? 둘이 자세가 똑같네. 밖에서는 보드를 붙이고 안에서는 설비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하나하나 연결이 되고 있는 보일러. 와, 대박이죠? 관 하나하나 다 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뭐 하나 문제가 생겨도 그것만 끄면 된대요. 아, 목조주택 짓는 걸 좀 아시는 분들도 이 보드는 처음 보셨을 수가 있는데 천장과 마찬가지로 동화사의 SSB를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목조주택이라 수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수분에 강하다는 게 선택 이유.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오후가 되었습니다. 엄청 큰 차 한 대가 들어오는데요. 차에서 내린 엄청나게 많은 이것들 도대체 뭘까요? 굉장히 요상하게 생겼죠? 냉동 핫딜고기 포장해 놓은 것 같은데 그 안을 열어보면 짜자잔, 이거 뭔지 아시겠나요? 바로 줄스하우스의 여름과 겨울을 책임져줄 단열재입니다. 근데 이미 시간이 늦어가지고 단열재 시공은 내일 하기로 했어요. 오늘 하루도 석양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목련에는 단풍이 예쁘게 들었네요.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망의 단열재를 시공하는 날인데요. 전편에서 작업해놨던 지붕의 이 가로줄 기억하시나요? 바로 끝도 없이 깔려있는 저 가로줄에다가 오늘 단열재를 끼우는 시공을 할 겁니다. 이건 건물의 벽체를 기준으로 바깥에 들어가는 외단열이라고 하는 시공법인데요. 외단열은 내단열에 비해 시공이 번거로워서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지만 단열 방법 중에는 최고라고 일컬어집니다. 패딩처럼 건물의 전체를 감싸주기 때문에 열교 현상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무튼간 단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단열재 공부하면서 진짜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목조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하나 바뀌면 다른 것까지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게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싸다고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이 단열재 때문에 한 2달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선택한 게 KCC의 신제품 그라스울 네이처. 아이, 드론 찍다가 드론이 나무에 걸렸습니다. 오, 뭐야? 부지에서 제일 높은 산버드 나무에 걸려가지고 아무리 흔들어도 내려오질 않아요. 한참 나무 흔드는데 뒤에서 꽥꽥대고 있네. 구경하고 있어. 구경 났냐? 저 올라갔으면 내려봐. 보이지? 밥값은 해야지. 꽥꽥대지 말고.
나무를 던졌는데 나무까지 걸렸습니다. 이 골 때리네. 아니 얘네는 뒤에서 뭐해? 놀려? 지네 잠자는 곳이라고 감시하고 올라와서 있는데. 빼봐. 결국 빌더팀의 도움을 받아서 내렸어요. 어휴. 날개가 두 쪽 부러졌는데 하지만 두 개가 있지. 고장났더라고요. 수리 보냈어요. 자, 오늘의 주인공 단열재로 돌아와서 요 단열재는 그라스울이라고 하는 유리를 녹여서 가늘게 실처럼 뽑아낸 그런 단열재입니다. 이거 성면 아니고요. 솜도 아니에요. 근데 그라스울을 외장재로 사용하는 건 요 녀석이 불에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불에 아예 타질 않고 그냥 녹아버리는 걸 불연성 소재라고 하는데요. 요 녀석이 그 대표적인 녀석. 워낙 뜨거워가지고 겉에서만 살짝 했는데 요 녀석 불구덩이에 아예 이렇게 집어넣어도 검게 그을리기만 할 뿐 타질 않습니다. 저희 댓글로 산불 조심하라고 엄청나게 많이 댓글이 달렸었죠. 나무를 제외한 나머지 소재들은 요 녀석들처럼 불연성 소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불이 확산되는 걸 늦춰주고 유독가스도 나오지 않고 큰 산불이 났을 때에도 대피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라스울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얘가 진짜 대박인 건 원래 그라스울은 물에 약해가지고 물에 닿거나 습도가 높으면 솜처럼 깔아앉아 버리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발수성이 강해가지고 물에 맞아도 끄떡없습니다. 원래 그라스울은 물에 약해가지고 시공을 하지 못하는데 그런 단점을 완벽히 극복한 녀석. 그래서 고민도 하지 않고 요걸 외단열재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값이 저렴하고 불연성 소재에 유독가스 없고 물에도 강한 단열재가 거의 없습니다. 진짜 단열재 때문에 고민했던 거 생각하면 아무튼간 이렇게 외단열재 50mm가 들어갔어요. 지붕의 위쪽에 이렇게 덮이기 때문에 찬바람뿐만 아니라 여름에 햇빛 열도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줄 겁니다. 아주 든든하죠. 단열재라곤 하나도 없는 집에 살다가 이거 보니까 눈물이 나네요. 자, 아무튼간 이렇게 한쪽 면 마무리. 어쩔 수 없이 가로상이 들어가서 열교가 생길 수는 있지만 석가래의 열교를 막아준다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구석구석 빈틈에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오늘 채워준 외단열재 위에는 또 다른 시공이 들어가는데요. 수증기는 들락날락하고 물은 막아주는 고어텍스의 역할을 하는 투습 방수지. 이게 있어야 지붕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대참사를 막아주고 찬바람도 한번 막아주는 기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목조주택은 흔히 알아서 습도 조절이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실내에 습도가 높으면 이걸 통해서 습도가 빠져나가요. 신기하죠? 뭐 하나 그냥 들어가는 게 없는 과학 그 자체입니다. 요즘 현장에 흥미가 떨어져 버린 공작. 저기서 배 깔고 누워있네요. 자, 외단열이 완성된 다락에 올라와 봤습니다. 와, 거짓말 안 치고 벌써 클럽하우스보다 좋은데요? 서늘해요, 서늘해. 이거 진짜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지붕 있는 집에 들어와 본 게 얼마만인지. 얘네들은 모를 거예요, 제 심정을. 얘넨 지붕 있는 데서 살거든요. 자, 투습방수지 위로는 나무 각재가 또 올라갔습니다. 이거 뭐가 이렇게 복잡하죠? 근데 하나하나 원리를 이해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제가 목구조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건물 전체가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여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작업을 했고요. 내일은 또 어떤 작업을 하게 될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줄사우스 전체에 단열재로 사용된 그라스울은 대략 800만원 어치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수였어요. 뿅.